자, 지금 저희들은 그 도시군 관리 계획 중에서 지구 단위 계획편을 공부하고 있고요. 네, 앞 시간에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어떤 지역을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지 지정 대상, 그리고 또 지구 단위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내용, 지구 단위 계획으로 어떤 사항들을 결정하는지 등을 학습을 하신 거고요. 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 교재 116페이지입니다. 116페이지 오세요. 116페이지 오시면은 심화학습이 나와 있을 거예요. 여기 별표하시고요. 116페이지에 심화학습이에요. 네, 별표 하나 하실까요? 116페이지입니다. 자, 지구단위 계획국에서 건축 기준 완화 적용이라고 나와 있고, 출제가 자주 26회 이후로 계속 출제되고 있죠. 네, 출제가 자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더 쉬워요. 복잡해 보이는데 시험에 나오는 것은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1번 일단 체크합니다. 1번. 네. 자, 1번에 도시지역 내 도시지역 안 지구단위 계획구역, 도시지역 안에 지정된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금표율 등 완화 적용입니다. 자, 동그라미 1번은 네, 밑줄을 꺼드릴 건데 잠깐만요. 이런 얘기들이 나올 거야. 한번 보세요.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 아까 지정할 수 있는 곳이 있었죠. 그죠? 네, 서울이고 도시지역이라면은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는 곳, 임의적 지정 대상이 있었고요. 임의적 지정 대상과 그리고 그중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은 반드시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해야 될 의무적 지정 대상으로 구분을 했을 거예요.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아까 도시지역에서는 대표적으로 이런 것을 우리가 공부했죠. 녹지주로 묶여 있다가 용도지역이 무엇으로 변경됩니까?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변경되거나 아니면은 개발제한구역과 도시적용공원구역과 그리고 시가와 조정구역과 공원 등으로 묶여 있다가 무엇이 되게 되죠? 해제가 되는 구역 등은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했거든요. 그러면은 지구단위 계획이 지정되면은 지구단위 계획이라고 하는 행정계획에 의해서 이제 지역적으로 일부 지역 단위로 각종 개발이 이루어지게 돼요. 택지도 개발하고 대지도 조성하고 정비사업, 재개발 재건축도 하고 관광단지 조성도 하고 개발할 거 아니에요. 개발하려면 규제를 강화합니까? 완화해줘야 됩니까? 완화. 지구단위 계획이라고 하는 행정계획으로 금표율과 용적률 등을 완화를 해줘. 완화를 해주는데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은 이것을 완화해 줄 수 있고 또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은 이것을 완화해 줄 수 있고 이런 내용으로 법이 구성되어 있어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116페이지 심화학습의 동그라미 1번 읽어보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자, 도시적 안에 지정된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자, 지구단 밑줄을 긋습니다.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 부지 등으로 제공 줄 거예요.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면은 자, 무엇을 완화할 수 있냐면은 자, 거기서 동그라미 1번에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내려가요. 네 번째 줄 끝에 봅니다. 네 번째 줄 끝에, 다섯 번째 줄 끝에 줄 거죠. 금폐율, 용적률. 금폐율 동그라미 합니다. 용적률 동그라미 합니다. 금폐율과 용적률, 그리고 높이 제한 동그라미. 높이 제한을 강화합니까? 완화 적용할 수 있습니까? 완화 적용할 수 있다. 완화 적용할 수 있다. 고개를 잠깐 들어볼까요? 고개 들어보십시오. 앞으로 도시적 안에 지정된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면은 그러니까 도시적에 지정된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여기 땅을 샀어. 땅을 네, 1만 제곱미터를 샀습니다. 1만 제곱미터를 사서 빌딩을 지을 거예요. 근데 10,000제곱미터가 만약에 2,000제곱미터를 공공시설부지로 즉 서울시에다가 학교 용지, 도로 용지, 공원 용지 등으로 기부를 한 거죠. 앞으로 도시적 안에 지정된 지구단위 계획에서 대지를 공공시설부지로 학교 용지, 도로 용지, 공원 용지 등으로 기부하면은 벌 줍니까? 상 줍니까? 상 줘야지. 자, 이렇게 제공하면은 다음 구분에 따라서 금폐율과 용적률 그리고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완화 적용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밑에 보면은 그때 완화할 수 있는 금폐율과 용적률 높이를 구하는 공식이 가나다에 나와 있죠. 나와 있는데 여기서 딱 한 번 나와서 시험이 딱 한 번 나왔다고
1회 시험 동안에. 그러면은 이 공식을 완벽하게 외워야 될까요? 나중에 해도 될까요? 진짜 문제풀이 할 때 만약을 위해서 두 번 다루게 돼요. 그 30년에 한 번, 30번 시험 전에 한 번 나온다면은 문제풀이 할 때 만약을 위해서 최소한만 준비해두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참고만 하고 구행을 더 이상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아셨죠? 그렇게 넘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건너오십시오. 건너오셔가지고 117페이지 와요. 117페이지 동그라미 3번 별표예요. 117페이지 동그라미 3번. 117페이지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 자, 지구단위 줄 것이죠. 지구단위 아직 잠깐 이따 줄 거죠. 지구단위 계획국에서 건축으로 건축하고자 하는 자. 지금은 도시적입니까? 도시적 밖입니까? 도시적 안에서. 도시적 안에서 지정된 지구단위 계획국에서 건축으로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지구도 미줄 것입니다. 건축법상 공개공지, 공개공간 의무 면적을 초과 설치한 경우 줄 거예요. 건축법상 공개공지, 공개공간 의무 면적을 초과 설치하면은 두 가지를 완화해줍니다. 세 번째 줄에 줄 거예요. 동그라미 하죠? 용적률 높이 제한 동그라미. 용적률과 높이 제한. 세 번째 줄에 있죠? 용적률과 높이 제한을 완화 적용해 줄 수 있습니다. 자, 고개를 잠깐만 들어보실까요? 네, 고개를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도시적 안에 지정된 지구단위 계획에서 건축법상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건축법상 공개공지, 공개공간 의무 면적을 초과하여 설치한 거죠. 우리 이렇게 배웠죠. 인문과정에서. 자, 공개공지는 여러분 여기 네, 그 대지가 있습니다. 대지가 있으면은 이 대지에다가 전부 건축하지 않고요. 전부 건축하지 않고 대지의 일부를 건축하지 않고 공지로 남깁니다. 건축하지 않고 공지로 남겨서 여기다가 나무도 심고 긴 의자도 가지다 두고 시민 누구나 지나가다가 들려서 휴식을 할 수 있는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제공합니다. 이 부분을 뭐라고 하죠? 공개공지라고 그래요. 대지의 일부를 건축하지 않고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제공되고 있는 부분을 공개공지라고 하는데 건축법상 공개공지 의무 면적은 건축법상 공개공지 의무 면적은 대지 면적의 10% 범위 내에서 조례로 의무 면적을 정하게 돼 있어. 근데 대지 면적의 10% 범위 내에서 공개공지를 법상 제공해야 되는데 이 건축하지 않고 시민들에게 휴식 공간을 20%, 대지 면적의 20%, 30%로 공간을 제공해서 건축을 하지 않고 건축주가 시민들의 휴식 공간을 제공을 한다면은 그 어드밴티지로 뭘 완화해 주죠? 네, 용적률과 높이 제한을 완화해서 적용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정리하면은 도시적에 지정된 지구단위 계획에서 대지 일부를 공공실부를 기부하면은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이 모두 완화 적용되고 건축법상 공개공지 의무 면적을 초과 적용하면은 용적률과 높이 제한이 완화 적용되지만 건폐율은 완화 적용 대상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은 건폐율이 완화되면은 여기에 건축된 면적, 이 건축 면적이 커집니까? 작아집니까? 건폐율이 완화되면 건축 면적이 커지니까 제공된 공개공지 면적을 빼앗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건폐율은 완화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내려와요. 동그라미 6번 시험에 자주 나왔죠. 동그라미 6번 별표. 자, 지구단위 계획구역, 도시적 안에 지정된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목적이 다음 중 한 개다 하면은, 즉 지구단위 계획의 지정 목적이 다음 중 한 개 줄 거죠? 한옥마을 보존 줄 거예요. 한옥마을 보존 밑줄 것입니까? 그 밑에 차 없는 거리 조성 밑줄 거예요. 차 없는 거리 조성. 다시 올라갑니다. 앞으로 도시적에 지정된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목적이 한옥마을 보존과 차 없는 거리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면은 지구단위 계획으로 줄 거죠? 주차장법상 주차장 설치 기준을 몇 퍼센트? 100%까지 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 적용해 줍니다. 보기 한번 들어볼까요? 도시적의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됐고요. 도시적에 지정된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목적이 한옥마을 보존 등을 목적으로 하면은 주차장법상 주차장 설치 기준을 100% 완화하여 적용해 줄 수 있는 거죠. 그 말 바꾸기 하면은 여러분 여기다가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했는데 그 목적이 한옥마을 보존이 목적이라 한옥마을을 개발합니까? 보존하는 게 목적입니까? 한옥마을 보존이 목적이니까 동네 골목길을 다 밀어서 한옥마을의 돌담길 다 밀어서 자동차가 들어가야 됩니까? 막아야 됩니까?
먹어야 되죠. 그럼 주차장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 없죠.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구역, 도시지역에 지정된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목적이 한옥마을 보존과 찾는 거리 조성을 목적으로 하면은 주차장법상 주차장 설치 기준을 100% 완화해서 아예 100% 완화니까 주차장법상 주차장을 두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해준 거예요. 앞으로 도시지역에 지정된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어떤 요건을 갖추면 어떤 건축기준이 완화 적용되는지 정리해드린 거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7번 내려옵니다. 동그라미 7번. 동그라미 7번 내려오셨습니까? 네, 동그라미 7번. 자, 밑줄 쭉 끄십시오.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에 몇 개 나와 있습니까? 박산에 1번, 2번 두 개가 나와 있어요. 박산에 1번과 2번 중 한 개에 해당하면은 지구단위 계획으로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될 줄것죠 용적률.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될 용적률의 120% 이내에서 용적률을 완화 적용할 수 있어요. 그때 용적률을 완화 적용할 수 있는 요건이 두 개 있죠. 1번만 하시면 돼요. 1번만. 자, 도시적 동그라미에 도시적에 뭘 지정하죠? 개발지능지구 동그라미에 도시적에 개발지능지구가 지정됐고 그 개발지능지구에 무엇을 지정했죠?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했어. 도시적에 개발지능지구가 지정됐고 그 개발지능지구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된 동네는 개발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당 용도 지역에 허용될 용적률 120%, 1.2배까지 용적률을 완화해서 적용해 줄 수 있다. 그렇게 됩니다. 자, 고개 한번 들어볼까요? 예, 고개 한번 들어보시고요. 자, 도시적 안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된 지역에서 예, 금별등 완화 적용인데 자, 도시지역에 무엇을 지정했죠? 개발지능을 지정했고 그 개발지능지구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됐다면은 개발지능지구가 뭐죠? 개발행위, 주거 중심으로 개발하고 증대하겠다. 주거개발지능지구. 산업기능과 유통기능을 중심으로 개발하고 증대하겠다. 산업유통개발지능지구. 관광휴양기능을 중심으로 개발하고 증대하겠다. 관광휴양개발지능지구. 기억납니까? 자, 이런 개발이 가능하려면은 해당 용도지역에 허용될 용적률을 120%까지 용적률 완화를 해줄 수 있게 된 거죠. 도시지역에 개발지능을 지정했고 그 개발지능지구에 지구단위 계획이 지정되면은 그 지구단위 계획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서 해당 용도지역에 허용될 용적률 120% 이내에서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지난해인지 지지난해인지 나왔잖아. 이 부분이 또. 그래서 지금까지 도시적 안에서 지구단위 계획이 지정됐을 때 어떤 요건을 갖추면은 어떤 건축이 완화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출제 가능한 것만 뽑아드린 거예요, 지금. 제가 손대지 않으면은 일단은 하셔야 될까요? 버리는 게 좋을까요? 버려야죠. 그 다음에 넘어갔습니다. 도시적 외의 지역이죠? 자, 도시적 밖에 지구단위 계획이 지정된 지역입니다. 네. 자, 도시적 2번이죠. 118페이지 2번이에요. 118페이지 2번 보시면 되죠. 118페이지 2번. 자, 118페이지 2번에 보면은 도시적 외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금별등 완화 적용입니다. 자, 동그라미 1번 아까 했죠? 자, 도시적 밖에 지정된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는 지구단위 계획으로 해당 용도지역과 개발지능지구에 지정될 금표율은 150, 용적률은 200% 이내에서 완화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2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2번이 또 최근에 출제가 됐었죠. 어려워요.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는 지구단위 계획으로 건축물의 용도 동그라미, 종류 동그라미, 규모 동그라미.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는 지구단위 계획으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 종류, 규모를 완화 적용해줘요. 다만, 지금 밑줄을 긋는데, 잠깐, 밑줄 끄실 때, 밑줄을 긋다가 가로가 나오면은 줄 끄습니까? 건너뜁니까? 건너뛰어야 됩니다. 가로를 건너뛰세요. 자, 동그라미 2번 줄 껐죠?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는 지구단위 계획으로 건축물의 용도, 종류, 규모 등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지금 조심해서 줄 거세요. 개발지능지구 건너뛰어요. 개발지능지구에 지정된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대해서는 건축법상 공동주택 중에서 계속 줄 거죠. 아파트와 연립주택 건설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다만 가로 안에 다시 봅니다. 가로 안에
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된 개발지능지구는 제외니까 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된 개발지능지구는 아파트와 연립주택 건설이 허용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이분이 나온 거예요, 시험에. 거기 한번 들어볼까요? 어려워요. 잠깐만요. 고개 드시고 집중. 처음에는 무지하게 어렵죠. 어려운데 이게 반복이에요. 계속 반복하니까 두 번째는 익숙해지고 세 번째, 네 번째 되면 선수가 되는 거죠. 뭐. 자, 같이 가겠습니다. 봐주시고 여기는 도시적이고 도시적 외의 지역. 도시적 외의 지역 대답하세요. 자, 도시적이 아닌 곳에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해서 신도시로 개발될 수 있는 대상이 어떻게 되죠? 계획관리지역. 지정되는 구역 면적 얼마? 100분의 50. 지정되는 구역 면적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50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에 여기 들어가야 돼. 맞죠? 네. 지정되는 구역 면적 50%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에 포함되고 나머지 용도지역이 뭐죠? 생산관리지역과 보존관리지역에 해당하면서 자, 이곳에 아파트 짓고 연립주택 건설을 하려면은 아파트와 연립주택 건설 계획이 있다면은 면적이 얼마나 와야 됩니까? 그렇죠.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 규모가 되면은 이 도시적 밖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해서 신도시 개발이 가능해져요. 그 다음에 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되고 개발진흥지구가 지정돼야 되죠. 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되고 이 개발진흥지구가 신도시 개발을 위해서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여기도 도시적 외지역의 지구 단위구를 지정해서 신도시가 개발돼요. 단 이 도시적 밖에 지정된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서는 그리고 도시적 밖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에서는 도시적 밖에 개발진흥지구에 지정된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서는 공동주택 중에서 아파트와 연립주택 건설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개발진흥지구가 어디에 위치하면은 계획관리지역 안에 위치하면은 그러하지 않다니까. 계획관리지역 안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는 아파트와 연립주택 건설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그 뜻이에요, 이게. 이해가 됐죠? 네. 이 부분이 또 작년, 재작년에 출제가 됐죠. 재미있게 암기해서 맞출 수 있는 문제는 별로 없죠. 그래서 꿈꾸면 해석해라. 현장을 상상해라. 그리고 상상된 현장의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고 활용할 때 전문 지식이 되는 거지. 그죠? 쪽지 만들어서 암기할 과목은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119페이지 오시고요. 자, 이거 복습해 드릴까? 잠깐 한번 보세요. 도시적 밖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 그럼 이제 머릿속에 상상이 딱 돼야 돼요. 계획관리지로서 신도시 개발 요건을 갖추거나 개발 징조가 지정된 곳이야. 자, 도시적 밖에 지정된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서 금표율 등 완화입니다. 자, 도시적 밖에 지정된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서는 지구 단위 계획으로 해당 용도 지역과 개발 징조의 지정될 금표율은 150, 용적률은 200% 이내에서 완화 적용이 가능합니다. 수차례 시험 나왔어요. 그 다음에 도시적 밖에 지구 단위 계획으로 건축물의 용도, 도시적 밖에 지구 단위 계획이 지정되면 지구 단위 계획으로 건축물의 용도, 종류, 규모 등을 완화 적용해 줄 수 있지만 단 개발진흥지구에 지정된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서는 아파트와 연립주택 건설을 허용하지 않지만 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는 제외니까 계획관리지역 안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는 아파트와 연립주택 건설이 허용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119페이지 오십시오. 119페이지.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실효가 나와 있습니다. 네. 자, 1번, 2번, 양가로 1번, 2번 실효 사유는 여기도 출제가 가끔 되기 때문에 꼭 묶어서 발표해둬요. 묶어놓고 교재 한번 볼까요?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을 고시한 날로부터 몇 년? 3년 이내 동그라미. 3년 내에 그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대한 지구단위 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않으면은 밑줄 것이죠. 3년이 되는 날입니까? 다음 날입니까? 다음 날. 밑줄 꺼놓고요. 3년이 된 날의 다음 날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다음 내려옵니다. 사업과 공사의 미착수 내려와요. 주민이 입안을 제한한 지구단위 계획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고시로부터 몇 년? 5년 이내 동그라미. 5년 내에
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라서 허가 인가 승인 등을 받고 사업가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밑줄 그십시오. 5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그 지구단위 계획에 관한 도시군 관리구역 결정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고개 한번 들어볼까요? 고개 들어보시고요. 쉬워요. 여러분. 지구단위 구역을 지정하기 위한 도시군 관리구역 결정을 고시했어요. 구역을 지정했다 이 말이야. 어떤 동네에 지구단위 구역을 지정하기 위한 도시군 관리구역 결정이 고시되면 그날부터 몇 년? 3년 내에 지구단위 계획을 공식적으로 결정해서 고시하라는 거야. 구역 지정이 결정 고시되면 몇 년 내에 계획을 결정해야 됩니까? 3년 내에 지구단위 계획을 결정해서 고시해야 되고 만약에 3년이 되는 날까지 지구단위 계획 결정이 고시되지 않으면 그 3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그 결정 고시의 효력은 실효가 되는 거야. 그러면은 여러분 동네 지구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을 결정 고시하더라도 3년 동안 지구단위 계획을 결정을 고시 안 하면은 구역 지정은 3년이 되는 날입니까? 다음 날입니까? 다음 날 해제가 되버려요. 그래서 앞으로 구역 지정 결정 고시하면은 몇 년 내에 계획 결정이 있어야 됩니까? 3년. 3년 동안 계획 결정이 없으면은 3년이 된 날입니까? 다음 날입니까? 다음 날. 구역 지정 결정 고시 효력은 실효가 됩니다. 다음. 주민이 위반을 제한한 지구단위 계획이 도시군 관리구로 결정이 고시됐어요. 지구단위 계획을 결정 고시했다고. 주민이 위반을 제한한 지구단위 계획 결정 고시로부터 몇 년? 5년 내에 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라서 허가 인가 승인을 받고 그 계획에 따라서 사업가 공사에 착수를 안 하면은 주민이 위반을 제한한 지구단위 계획을 결정 고시해놓고 그 결정 고시로부터 5년 동안 인허가 승인받고 공사에 착수를 안 하면은 5년이 된 날입니까? 다음 날입니까? 다음 날. 그 계획 결정 고시 효력이 실효가 됩니다. 지나갈 때 읽으시면 되죠. 암기 안 해도 뭐 이런 숫자는 당연히 이런 것은 문제집에 다 들어가서 문제가 만들어져요. 읽고 지나가시면 되죠. 여기까지가 도시군 관리구역 중에서 지구단위 계획 편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지금까지 우리는 도시군 관리구역 중에서 지구단위 계획편을 모두 공부하신 거죠. 네. 자, 이제 진도는 여러분 교재 120페이지로 오시면 됩니다. 여러분 교재 120페이지. 개발행위 허가 제도가 나와 있습니다. 개발행위 허가 제도를 펼쳐두시고 앞을 보시면 됩니다. 개발행위 허가 제도. 네. 자, 앞을 보실까요? 지금부터 이제 개발행위 허가 제도를 공부하시게 될 거예요. 네. 자, 개발행위 허가 제도를 공부하실 텐데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개발행위 허가가 무엇일까? 그죠? 개발행위 허가 제도가 무엇인지를 시원하게 이제 말할 수 있어야 되죠. 네. 그래서 일단 개발행위 허가 제도가 무엇인지 개요 설명을 드릴 거예요. 개요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이 제도에 의해서 개발행위 허가 제도에 의해서 어떤 개발행위를 허가를 받아야 될까? 어떤 개발행위를 어디에 가서 허가를 받아야 될까? 누구로부터 허가 받아야 될까? 배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개발허가를 받았는데 허가상을 변경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여기요. 이 땅을 택지로 개발하기 위해서 허가를 받았어. 허가받았는데 허가받은 면적이 택지 개발을 위해서 허가받은 면적이 9,000제곱미터예요. 9,000제곱미터를 허가받았는데 9,000제곱미터를 허가받고 1만 제곱미터를 개발행위를 해버리면은 허가받은 면적을 초과하잖아요. 이걸 그냥 할 수 있을까요? 변경 허가를 받아야 될까요? 변경 허가를 받는 게 원칙이라고. 근데 경미한 사항을 변경합니다. 예를 들면은 9,000제곱미터를 개발하기도 허가받고 8,000제곱미터를 면적을 줄여서 할 수도 있잖아. 이렇게 개발되는 면적 규모가 축소 변경은 변경 허가를 안 받아도 돼요. 이런 것을 배울 거예요. 개발행위 허가제도가 무엇인지, 어떤 개발행위를 누구에게 허가받아야 되는지, 허가 내용을 변경할 때는 어떻게 변경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모든 개발행위를 허가받지는 않죠. 일정 개발행위는 허가 없이 임의로 할 수 있죠. 임의상.
오타, 임의상. 어떤 개발행위를 허가 없이 할 수 있는지 등을 지금부터 공부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제일 처음 공부할 때 개발행위 가지고 무엇인지를 책 보지 않고 말할 수 있어야 되죠. 손님이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시고 부동산 간판을 내 이름 걸고 부동산 간판을 올리는 순간 동네 모든 분들은 여러분을 부동산 전문가로 생각하시는 거잖아. 와서 물어보잖아요. 개발을 가지고 지금 손님이 원하는 땅 사서 택지 조성하려면은 개발허가 대상입니다라고 하면은 개발허가가 무엇입니까 물어보는 거죠. 제가 공법책에 발표했으니까 그거 보여드릴게요.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개발허가 가지고 무엇인지 그 개요 정도는 말하지 않고 책 보지 않고 말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거죠. 개발허가 가지고 무엇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발행위 가지고가 무엇일까요? 네. 지금 여러분 교재에는 121페이지 허가 대상부터 나와 있지 개발행위 허가 제도가 무엇인지 안 나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설명을 들으면서 살짝 메모를 해도 필기를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121페이지 제일 위쪽이나 121페이지 제일 밑에 아래쪽에 공간에다가 개발행위 허가 제도가 무엇인지 필기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개발행위 허가 제도가 무엇일까라는 거죠. 저는 이렇게 개발행위 허가 제도를 설명을 합니다. 개발행위 허가. 이런 개발행위 허가 할 때 개발이 뭐죠? 가장 대표적인 개발행위가 뭘까요? 공법상 개발은 가장 대표적인 개발은 이거예요. 뭐죠? 건축. 개발은 건축입니다. 아니, 우리 평택은 지금 개발이 한참 진행 중인 도시야. 개발이 한참 진행 중인 젊은 도시야. 그 말은 곳곳에 아파트 위주의 신도시가 건설되고 있고 곳곳에 유통단지가 조성되고 있고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개발은 곧 뭐죠? 건축이죠. 그 다음에 건축이라는 것은 임야에 합니까? 농지에 합니까? 택지에 합니까? 택지, 공장 용지, 산업단지 안에 공장 짓는 거잖아. 그러면은 이런 땅을 이렇게 생긴 땅에다가 아파트 지으려면은 택지 조성해야 되죠. 밀어야 되잖아요. 산이 높으면은 흙을 깎아냅니다. 절토. 계곡이 낮으면은 흙이나 자갈바위트를 채워서 흙을 쌓아야 됩니다. 흙 쌓기. 뭐죠? 성토. 절토하고 성토 등 깎아내고 덮어주고 평평하게 고르게 됩니다. 땅을 고르는 게 뭐죠? 정지 등의 방법으로 땅의 그 모양을 바꿔요. 이것을 뭐라고 하죠? 토지, 형질, 변경. 이런 것이 가장 대표적인 개발행위예요. 그래서 항상 머릿속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법상 개발이 뭐죠? 건축. 그리고 건축 목적의 토지, 형질 변경이 개발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은 이 건축물의 건축이나 토지 형질 변경을 이런 개발행위를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보세요. 국토를 개발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건축물의 건축이나 토지 형질 변경 등 국토를 개발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말해보세요. 알았어. 자, 국토를 개발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도시군 계획 사업이죠. 도시군 계획 사업. 첫 시간에 배웠잖아. 국토교육법상 도시군 계획으로 정책을 입안해서 결정하는 도시군 계획 사업에는 세 가지가 있죠. 저 눈을 보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 가지 외워야 돼요. 자, 국토교육법상 도시군 계획 사업에는 세 가지.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가. 도로 만들고 지하철 건설하고 학교를 짓고 공원을 조성하고 항만을 건설하는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가. 그 다음에 신도시를 개발하는 도시 개발 사업가.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 사업을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고 그래요. 국토교육법상 도시군 계획 사업에는 세 가지가 있죠. 뭐죠?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가, 도시 개발 사업가, 정비 사업이 있어요. 외우셔야 됩니다. 같이 소리하면서. 자, 도시군 계획 사업에는 첫 번째 무슨 사업이 있죠?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두 번째 도시 개발 사업. 세 번째 정비 사업. 정비 사업이 있어요. 자, 이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해서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 변경 등 국토를 개발할 수 있죠. 그럼 봐요.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한 개발은 도시 계획과 군 계획으로 계획된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개발이니까 도시계획과 군계획으로 개발되는 계획적인 개발이 되잖아요. 도시계획과 군계획에 의한 개발은 사적개발입니까? 공적개발입니까? 공적개발. 이 공적개발은 이 법상 개발행 허가 대상이 아니에요. 앞으로 건축물의 건축이나 토지 형질 변경 등 국토를 개발할 때 도시군 계획 사회왕 공적개발은 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거잖아. 그러면은 국토를 개발할 때는 도시군 계획 사회왕 개발 방법과 비도시군 계획 사업. 비도시군 계획 사업이니까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하지 아니한 개발이잖아요. 그럼 이것은 도시계획과 군계획으로 계획된 겁니까? 계획되지 않은 개발입니까? 계획되지 않은 개발이죠. 평택에서 누군가가 땅 사서 평택시 도시계획에 의하지 않고 건축을 하거나 토지 형질 변경 행위를 하면은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은 개발이 되고, 이것은 공적 개발입니까? 사적 개발입니까? 사적 개발이고, 이 사적인 개발, 도시계획과 군계획으로 계획되지 않은 이 사적인 개발을 관할 시청군청으로부터 허가를 받게 하는 제도를 개발허가 제도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처음 배우면은 말하는 연습이에요. 말하는 연습. 다음 주에는 개발허가 제도가 무엇인가 물으면 여러분이 책 보지 않고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건축물의 건축이나 토지 형질 변경 등 국토를 개발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한 공적 개발도 있고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은 사적 개발이 있는데,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은 사적으로 행하는 건축물의 건축이나 토지 형질 변경 등을 관할 시청군청에서 허가받게 하는 것을 개발행위 허가제도라고 한다. 그렇게 하시면 그대로 적어놨잖아. 한번 봐요.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하지 아니한 일정한 개발행위.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은 일정한 개발행위니까 사적 개발입니까? 공적 개발입니까? 사적 개발을 관할 시청군청에 가서 그 개발행위를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을 개발행위 허가제도로 하는 거죠. 밑에 설명 듣고 필기 한 것을 읽어보니까 이해가 되죠. 건축물의 건축이나 토지 형질 변경 등 국토를 개발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도시계획과 군계획으로 결정된 사회왕 공적개발 방법과 도시계획과 군계획으로 결정되지 않은 사적개발이 있는데, 도시계획과 군계획으로 계획되지 않은 사적개발을 관할 시청군청으로부터 허가받게 하는 것을 개발행위 허가제도라고 한다. 이해가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지금부터 이 제도에 의해서 어떤 개발행위를 허가받지? 허가 대상이죠. 어떤 개발행위를 허가받지? 허가 대상. 여기서부터 이제 교재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 121페이지 보면은 허가 대상 개발행위가 나와 있죠. 별표해 놓고요. 별표하시고 그 밑에 읽어볼게요. 다음의 개발행위가 박스안에 몇 개 있죠? 5개. 동그라미 1번부터 5번에 해당하는 개발행위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동그라미 1번부터 5번에 해당하는 개발행위는 허가받는데, 단 밑줄 것이십시오.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하는 경우, 밑줄 것이십시오.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하는 경우는 사적 개발입니까? 공적 개발입니까? 공적 개발이잖아. 공적 개발은 제비니까 공적 개발은 허가받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 말을 바꾸기 가면은 동그라미 1번부터 5번에 해당하는 개발행위를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고 사적인 방법으로 개발하면은 관할 시청군청에 가서 허가를 받는 거예요. 잠깐. 개발의 허가는 어디 가서 받죠? 관할 시청군청에서 받는 거야. 그러면은 허가를 누가 하죠? 시청에 가서 허가 신청하면 시장이 허가하겠죠. 서울특별시에서 개발이 갖고자 누구죠? 서울특별시장. 인천광역시는 인천광역시장. 평택은 평택시장. 경기도 연천군은 연천군수. 왜 개발이 허가 건지를 외우냐고. 아니, 공인중개사 공부하고 부동산 전문가는 개발이 허가를 어디 가서 받는지는 시청군청에서 허가 받는 것은 상식이지 않느냐는 얘기죠. 근데 거의 다 순서도 외워요. 개발이 허가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시, 특도, 시장, 구수랑 외우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공법이 어렵고 힘들지 않느냐는 얘기죠. 자꾸 외우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감당이 안 되는 거야. 끝없이 지정권자, 결정권자, 허가권자를 막 외우고 있어.
도시계획과 군계획으로 계획되지 않은 사적인 개발행위는 시청 구청에서 허가받는 거예요. 그건 개발의 허가제도예요. 그러니까 개발의 허가제도가 무엇인지 알면 허가권자가 외워야 됩니까? 안 외워도 머릿속에 있습니까? 늘 머릿속에 있지 않는다는 거죠. 허가 대상. 어떤 개발행위를 허가받게 될까요? 라고 하는 거죠. 허가 대상. 자, 여러분 교재에 있는데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허가 대상을 여기에 옮겨봤습니다. 교재 짚어가면서 설명 들으시면 되죠. 121페이지 교재를 짚어가면서 설명을 듣습니다. 보십시오. 건축물의 건축은 개발허가 대상이 되는 거죠. 건축물의 건축은 개발허가 대상. 공작물 설치도 개발허가 대상이 되죠. 그래서 건공, 토지 형질 변경도 허가 대상이고 토석 채취도 허가 대상이고 토지 분할도 허가 대상이니까 토가 몇 개죠? 3개. 건공, 토. 건공, 토. 그리고 물건을 쌓는 행위죠. 녹지지역, 관리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에서 녹관자, 건공, 토, 녹관자. 그리고 쌓아놓는 행위. 쌓아놓는 행위가 뭐죠? 적치행위죠. 물건을 적치한다는 거죠. 쌓아놓는 행위.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죠. 적치행위. 그래서 건공, 토, 녹관자, 일적. 건공, 토, 녹관자, 일적. 녹지적, 관리적, 자연환경 보존지역에서 건축물의 울타리 안에 위치하지 않은 토지에 물건을 몇 개월 이상? 1개월 이상 적치, 쌓아놓는 행위는 이 법상 개발허가 대상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잠깐만요. 지금 이 6개를, 이 6가지 개발행위를 도시계획과 군계획으로 결정된 사업에 의해서 공적인 방법으로 하면은 허가 대상입니까? 허가받지 않습니까? 허가받지 않죠. 이 6가지 개발행위를 도시군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고 사적인 방법으로 하면은 관할 시청군주로부터 허가를 받게 하는 것을 개발행위 허가제도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다시. 이때 건축물의 건축이 뭐냐면은, 근데 제가 금방 국토교육 구성 개발허가 대해서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죠? 건공, 녹관자, 일적, 그렇게 외우는데, 이 제목을 따서 외워서 문제를 맞추는 문제는 안 나옵니다. 이걸 외워서 탐문제를 맞는 게 아니고, 지금은 그렇게 시험 안 나가요. 진짜 한 15년 전에는 그것만, 제목만 외우면 문제를 맞출 수 있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외워서 찾을 수 문제 없어요. 시험지를 받아보면, 요즘에는 한 곳을 쪽지에 적어서 이걸 외웠다고 답을 찾는 게 아니고, 제가 설명드리는 교재 부분, 체크해드리는 부분을 이해하고 책을 많이 읽어서 종합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맞출 수 있도록 문제가 종합적으로 만들어요. 다음 점, 국토교육법상 개발행위 허가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은 사적 개발행위를 관할 시청군주로부터 허가받게 하는 것이다. 오 믿겠습니까? 오. 그리고 건축구에 따라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는 이 법상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 될 수 있다. 오 믿겠습니까? 오. 예를 들면 지문을 그렇게 갈지. 다음 중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 아니고서 1번 건축물의 건축, 2번 공작물 설치 이런 식으로 문제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때 건축물의 건축은 이걸 꼭 알아야 돼.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이에요. 그럼 한번 보세요. 여기요. 여기 집중하세요. 건축에 따라서 이 건축물을 건축하면은 건축법상 건축허가 대상이 돼. 건축구에 따라서 건축을 건축하면 건축법상 건축허가 대상이라고. 동시에 건축구에 따라서 건축을 건축하더라도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고 건축물을 건축하면은 이 법상, 국토교육법상 무엇이 된다는 거죠? 개발행위 허가 대상도 된다 이 말이야. 건축구에 따라서 건축을 건축하면은 건축법상 건축허가 대상이면서 이 법이 뭐죠? 국토교육법 공부할 때 이 법은 국토교육법이고, 그죠? 아니 공법 강의할 때 제가 이 사람 하면은 저잖아요. 민법 교수님이 강의하면서 이 사람 하면은 민법 선생님이잖아. 그러니까 국토교육법 공부할 때 이 법은 국토교육법이고, 건축법 공부할 때 이 법은 건축법이 되는 거잖아요.
건축구에 따라서 건축을 건축하면 국토계획법상 개발허가 대상이면서 건축법상 건축허가 대상이 된다고. 단, 그 건축에 따라서 건축을 건축할 때 건축법상 건축허를 받으면은 건축법상 건축허를 받으면은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건축허를 받으면은 개발허가 받은 것으로 간주가 돼, 법적으로. 그러면 허가는 두 번 받습니까? 한 번 받아도 됩니까? 한 번만 받으면 되는 거죠. 근데 건축허에 따라서 건축을 건축할 때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다고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이 관계를 알고 있어야 되죠. 여기까지가 시험 범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건축허에 따라서 건축을 건축할 때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국토계획법상 개발허가를 받아야 한다. O 믿겠습니까? X.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았다면은 국토계획법상 개발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따로 개발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이해를 하시고, 여기가 시험 범위예요. 목차만 따서 외워서 문제 해결된 게 있어? 없어? 없어요. 옛날 방식이에요. 참고로 말씀드린 거죠. 그 다음에 공작물이 뭐죠? 인문관리는 배웠죠. 여러분, 건축물은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겁니까? 건축물은 인공적으로 설치된 겁니까? 인공적으로 설치된 시설물이죠. 공작물도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겁니까? 인공적인 시설물입니까? 인공적으로 설치된 시설물이에요. 똑같습니다. 그 점에서는. 무엇으로 구분되죠? 건축물과 공작물을 구분하는 기준은 인공적으로 설치되는 시설물 가운데서 지붕이 있으면 건축물. 인공적으로 설치되는 시설물 중에서 지붕이 존재하지 않으면 공작물. 그러면은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 중에서 건축물입니까? 공작물입니까? 공작물에 해당하는 것은 지붕이 없는 것을 땅에 설치하면은 이 법상 개발허가 대상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예를 들면은 여러분 우리 고속도로 달리면은 고속도로 주변에 대기업 광고판 보셨죠? 그럼 대기업 광고판 보세요. 고속도로 주변에 대기업 광고판은 자연적입니까? 인공적으로 설치된 시설물입니까? 인공을 가하여 제작된 시설물에 지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건축물입니까? 공작물입니까? 공작물. 그러면 고속도로 주변에 그 광고판, 대기업 광고판은 인공을 가하여 제작된 시설물에 설치에 해당하는 거고요. 이런 것을 내 땅에 설치하더라도 임의로 할 수 있습니까? 개발허가 대상입니까? 공작물 설치, 광고판 설치에 대해서 관할 시청에서도 허가를 받으라는 거지. 허가 없이 광고탑 못 세워야 돼, 땅에도. 이제 공작물 설치가 뭔지 알겠죠? 예를 들면 광고판 설치잖아. 예를 들면 광고판 설치라고 메모하고 싶다. 그 다음에 토지 형질 변경이 뭔지 아까 설명했죠. 절토, 흙을 깎는 거예요. 흙 깎기. 성토는 뭐죠? 흙을 쌓아주는 거, 흙 쌓기. 그리고 흙을 평평하게 고르는 게 뭐죠? 정지. 절토, 성토 등의 방법으로 땅의 형상은 그 모양이잖아. 땅의 그 모양을 변경하면은 형질 변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 다음에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거. 공유수면이 뭐죠? 적으세요. 공유수면이 뭐죠? 적으세요. 강, 호수, 바다. 강, 호수, 바다. 이런 걸 뭐라고 하죠? 공유수면이라고 그래요. 강이나 호수, 바다인데 이런 공유수면 매립도 법상 뭐라고 보죠? 토지 형질 변경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땅 앞에 바다를 마음대로 바다를 매립해서 육지로, 대지로, 공장부지로 개발해서 팔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이것은 도시계획과 군계획으로 결정해서 하는 것이고 도시계획과 군계획으로 결정되지 않은 이런 공유수면 매립도 형질 변경이기 때문에 그냥 해야 됩니까? 개발허가 대상입니까? 개발허가 대상인 거야. 형질 변경이 뭔지 알겠죠?
절토, 성토, 정지, 포장 등의 방법으로 땅의 겉모양을 변경하는 행위. 그래서 우리 지나가다 보면은 불도저가 땅을 밀고 있고 풋구랭이 투입해서 땅 파고 있으면 전부 형질 변경 중인 거야. 그런 개발 행위를 도시계획과 군계획으로 결정되지 않는 사적인 방법을 한다면은 전부 관할시청으로부터 형질 변경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토속 채취는 흙이나 모래, 자갈바위 등을 채취하는 거죠. 그러면은 한강에다가 덤프트럭 세워놓고 모래, 자갈을 채취하면은 그냥 해야 됩니까? 서울시청도 허가 받아야 됩니까? 그렇죠. 토속 채취에 대한 개발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허가 없이 못해요. 그 다음에 토지분할, 예를 들면은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 녹관농자, 녹지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존지역 안에서 인허가 없이 행하는 토지분할은 이 법상 개발허가 대상이 돼요. 토지분할은 물리적 공사가 서반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아니, 한 필지를 두 필지로, 네 필지로 이렇게 필지를 구획해서 나누어서 등록을 각각하면 토지분할이 되는 거지. 풋그레이나 불도저를 하지 않잖아. 물리적 공사가 수반되지 않는다 이 말이야. 토지분할, 녹지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존지역에서 인간의 허가 없이 행하는 토지분할 등은 이 법상 개발허가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녹지적, 관리적, 자연환경 보존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울타리 밖의 토지에다가 몇 개월 이상? 1개월 이상 장기간 물건을 쌓는 행위도 이 법상 개발허가 대상이 되는 거죠. 이런 개발 행위를 도시군계획사회에서 공적인 방법으로 하면 허가를 받지 않지만 도시군계획사회에 의하지 않고 사적인 방법으로 하면 이 법상 개발 행위 허가 대상이 된다. 여기까지 한 거죠. 그 다음에 넘겨봐요. 자, 허가사항의 경미한 변경이 나와 있습니다. 밑줄 긋죠? 허가사항의 경미한 변경. 허가사항의 경미한 변경 동그라미 변경. 허가사항 변경도 원칙은 변경 동그라미 적으세요. 원칙은 뭐죠? 원칙은 변경에 관하여 허가를 받아야 돼요. 허가사항을 변경하면은 원칙적으로 변경을 허가받아야 돼요. 예를 들면은 여기서 개발행위 허가 기간, 개발행위 허가를 여기서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개발행위를 하기 위해서 허가를 받는데, 허가 신청했는데, 허가 기간은 3년이에요. 3년 내에 개발행위를 마치겠다고 허가받아 놓고, 5년 동안 공사하고 있으면은 허가받은 내용들을 개발행위를 했으니까 허가상 위반입니까? 위반. 내용이 변경되죠? 변경 허가 받아놓은 얘기야. 알겠죠? 근데 3년인데 사업기간을 단축해서 열심히 일해서 2년 만에 산업단지 조성을 끝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사업기간이 단축되면은 경미하니까 허가 안 받아도 되는 거야. 그래서 박산이 들어와요. 1번, 사업기간 확장입니까? 단축, 연장입니까? 단축입니까? 단축 동그라미. 그게 연장이라고 하는 거야, 연장. 그럼 틀리는 거죠. 사업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변경 허가를 받지 않는다. 오음됐습니까? X.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경우에는 변경 허가를 받지 않지. 그 다음에 부지 면적, 건축물 연면적 줄 거죠? 5% 범위에서 축소 변경은 변경을 받지 않는 거죠. 단축 변경, 확대입니까? 축소입니까? 축소 변경은 허가받지 않는 거지. 사업면적 5% 범위에서 확대 변경은 변경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야. 확대입니까? 축소입니까? 축소, 단축, 축소 이런 단어를 기억하면 되는 거죠. 단축 변경, 축소 변경 등은 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한다. 이해가 됐죠? 이런 게 한 줄씩 들어가야 문제예요. 그 다음에 내려옵니다. 그 다음에 4번 옵니다. 4번. 허가 없이 가능한 개발행위가 있습니까? 양괄호 4번 내려오세요. 양괄호 4번. 122페이지 중간 약간 밑에 양괄호 4번. 허가 없이 가능한 개발행위 나와 있습니까? 밑줄 끄시고 허가 없이 가능한 개발행위니까 허가 대상입니까? 임의사항입니까?
임의사항. 밑에 동그라미 1, 2, 3번 묶어주세요. 밑에 동그라미 1, 2, 3번을 묶어서 앞에다가 허가 대상입니까? 임의사항입니까? 임의사항. 가장 대표적으로 외워야 될 것이 1번 밑줄 긋습니다. 밑줄 긋죠? 재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목적인 개발행위는 허가받지 않고 할 수 있다. 재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목적으로 하는 개발행위는 허가 대상이어도 허가받습니까? 허가 없이 할 수 있습니까? 허가 없이 할 수 있다. 당연한 거죠. 재복구나 재난수습이 목적인데 단 허가 없이 할 수 있지만 줄 긋죠? 1개월 이내에 관할 시청구청에 가서 사전 신고입니까? 사후 신고입니까? 사후 신고를 필요로 한다. 여기까지 읽어두시면 돼요. 나머지는 아직까지 손대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공부한 거죠. 124페이지 개발행위 허가 절차부터 잠시 휴식 후에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